누구야? 대낮부터 겨우 편하게 잘 곳을 찾았는데 이걸 깨우네 진짜. 미안한데 수족관은 아직 영업 안... 왜? 시틀라리? 여인자 페이몬! 너희 잠깐만 기다려! 어이 젠장! 이 차림으로 나가버렸잖아! 너 외출복은 어디 갔지? 어제 술 취해서 분수에 빠지는 바람에 세탁했던가? 안 돼! 이 차림으로 쟤네를 만나야 하는 거야! 우리가 좀 안 좋은 타이밍에 온 것 같네. 시틀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내 옷차림에 대해 이런 반고도 하지 말라고! 어떤 코멘트도 금지야, 알았어? 알겠어. 아무 말도 안 할게. 정말?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분명히 방금! 잠깐, 방금 그건 속마음인가? 아, 맞다! 이걸 깜빡했네! 완전 창피해! 칭찬을 듣고 해발레의 좋아한 모양새가 돼버렸잖아! 잠깐! 이 비술 쌍방으로 적용되는 거였지? 다 들은 거 맞잖아! 에? 뭘 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희 여기엔 무슨 일로 왔어? 이 사람은 또 누구고? 안녕하세요. 폰타인에서 영화 감독 겸 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자비에라고 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가 좀 늦었네요. 영화? 어쩐지 어떻게 여기서 다 마주치지 싶었는데 너희도 폰티날리아 영화제를 즐기러 온 거구나? 맞아! 정확히는 자비에 감독이랑 같이 영화를 찍고 있어. 이 배에서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러 온 거야. 그래서 이 배 시틀라리 네가 빌린 거야? 뭐? 내가? 배를 빌려? 나한테 진짜 그런 돈이랑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배를 빌려 세계 일주를 하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는 할머니는 아니야. 그럼 왜 그런 차림으로... 아니, 내 말은 왜 윙갈레트호에서 지내고 있는 거야? 이번 폰티날리아 영화제 때 내가 좋아하는 라이트 노벨이 영화로 나온다길래 첫 상영을 보려고 폰타인에 왔어. 원래는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방을 잡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침대가 영 안 맞더라고. 며칠이나 잠을 설쳤지. 그래서 방을 빼고 다른 숙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축제 기간이라 주변 숙소가 아무리 그래도 다리 밑에서 잘 수는 없잖아. 배 경비원 같은 건가? 프런트 업무야. 급여는 좀... 그런데 용케 고용됐네. 내가 이 일을 못할 사람처럼 말하지 마. 내 고용주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수족관은 아직 영업 안 한다고만 하면 된다고 했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래. 꽤 자유로운 편이야. 그렇게 쉽다고? 응, 나도 좀 놀랐어. 근데 아래층에 가보면 알 거야. 수조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대답... 그럼 선장님이 촬영 관... 그건 딱히 들은 게 없는데. 아니면 너희가 직접 물어볼래? 고용주가 여기 있었구나. 그럼 그 선장 성격은 좀 어때? 미리 알고 가려고. 성격은 나쁘지 않아. 말도 잘 통하고 내가 지내는 방이 좁으면 더 큰 선실로 바꿔주겠다고도 했어. 연기 주인에선 내가 사람을 부리는데 이 사람은 나를 부리는 느낌이 아니야. 오히려 좋은 상사 같네. 근데 혼자 계속 뭘 하느라 바빠.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도 했으니까 용건만...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어디 보자. 선장실은 이쪽이네. 잠깐! 이 차림으로 가기는 좀... 됐다. 어차피 신경 안 쓸 것 같으니까 따라와. 기요틴? 나왔어. 여기 손님들이 문의할 게 있대. 전에 말하지 않았나? 방해하지 말라고. 손님한텐 수족관 아직 안 열었다고 말... 산드로네? 너 산드로네야? 응? 너희 아는 사이였어? 산드로네! 몸은 좀 어때? 우리 기억나? 네가 떠난 뒤로 다들 많이 힘들어했어. 다들 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 시틀라리, 이 사람 먼저 응접실로 안내해서 차 한잔 내주겠어? 이 두 사람과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알겠어. 자비의 감독, 이쪽으로 와. 산드로네? 정말 어디를 가든 너희랑은 꼭 마주치네. 너 괜찮아? 분명히 그 전투에서 네 코어가... 도토레 그 망할 자식한테 파괴됐지. 맞아. 하지만 보다시피 지금은 멀쩡해. 큰 문제도 없고. 뭐, 아마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돌아왔는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왜 만나러 오지 않은 거야? 나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응? 그때 날 구해줘서 고마워. 뭐? 착각하지 마. 그때 널 구한 건 술식을 완성하고 도토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였어. 뭐, 나중에 그 자식이 또 소동을 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모두를 구한 건 너야. 그만해. 나 혼자 한 일도 아니잖아. 내 명석한 두뇌가 계획의 일부를 맡았을 뿐이지. 물론 그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긴 했지만. 알지. 넌 항상 대단했잖아. 근데 넌 대체 어떻게... 뭐랄까... 생명 잃은 기계 부품 덩어리에서 지금 모습으로 변했냐고? 조금 돌려 말하려고 하긴 했지만 대충 그런 질문이었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젠장... 여긴 어디지? 우리가 이긴 건가?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설마 그 미친 자식의 실험 창고안은 아니겠지? 폰타인의 장식이랑 과거의 서적... 침착하자. 자가점검 프로그램 가동. 손상 범위 분석. 복구 불가능한 비핵심 부위는 전력 차단. 이를 기반으로 행동 모듈 재구성. 코어의 손상이 심각해. 도토레, 이 개자식. 블러니아? 블로니아, 일어나! 가동!
나보다 더 심하게 망가졌구나. 기체의 기호와 에너지 회로가 거의 다 파손됐어. 코어도 나처럼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제가동조차 불가능해. 이 상태면 내가 고친다고 해도 아마... 너 마지막 순간에 모든 핵심 에너지를 그 모자 녀석의 코어랑 술식진을 보호하는 데 써버린 거지? 술식진? 다행이다. 술식진의 원형은 아직 남아있어. 이 망가진 몸으로 술식진을 실행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딱 하나만 확인하면 돼. 술식진 가동. 연상 코어를 나의 체내에 연결. 역시 연상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나의 모든 동작 에너지 공급 차단. 사고 모델만 유지. 제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되니까. 검색. 새 달의 권능을 지닌 채 살아있는 달의 신, 즉 달의 새 여신의 개체수. 하나. 역시 해냈구나. 콜롬비나, 네가 돌아왔어. 우리가 해낸 거야.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지? 자가 점검 결과 내 코어의 손상도는 내가 영구 정지될 정도의 수준이었어. 대체 뭐가 코어를 재가동시킨 거지? 내장 메시지? 코어 재가동 이후에만 확인 가능? 마지막 유산. 얼른. 설마 네가 나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 왜 유산이 이제야 발동된 거지? 발동된 계기가 대체 뭘까? 저건 신의 눈? 아니, 이건 별의 쐐기? 별의 쐐기? 그래, 일종의 아주 희귀한 신의 눈이라고 보면 돼.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스네즈나야, 정확히는 우인단의 과거 연구에서는 보통 제3강림자와 연관이 있다고 봤지. 제3강림자? 신의 심장이 그자의 유골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별의 쐐기 이야기는 처음 들어. 너희 유골에 대한 것도 알아? 하긴 너라면 딱히 이상할 것도 없네. 어쨌든 천리는 제3강림자의 유골로 7개의 신의 심장을 만들어서 자신이 구축한 7집정관 체제를 공고히 했어. 그리고 신의 눈은 그 체제의 산물이지. 다시 말해 신의 눈의 출현도 어느 정도는 제3강림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신의 눈 소유자는 신의 눈을 통해 원소력을 다룰 수 있지. 별의 쐐기를 지닌 경우도 마찬가지야. 차이점이 있다면 별의 쐐기 소유자가 원소력을 사용할 땐 가끔씩 티바트 밖에서 온 것 같은 특수한 힘의 성질이 발현돼. 이 힘은 신의 눈이 나타날 때 제3강림자의 유골에 있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으로 여겨져. 그래서 별의 쐐기라고 불리는 거야. 신의 눈은 강한 염원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잖아. 별의 쐐기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물건이니까. 그럼 너도... 뭐?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전에도 말했지만 난 싫어하는 거라면 차고 넘쳐도 특별한 소원 같은 건 없어. 이게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 나도 몰라. 다만 전투 때 코어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유산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이 별의 쐐기가 나타나준 덕분에 알랭이 남겨둔 두 번째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었지. 코어가 재가동된 뒤 나는 손상된 몸을 복구했어. 그리고 플로니아에게 남아있던 일부 계산식과 술식진을 이 몸에 이식했지. 설마 플로니아는... 안타깝지만 아마 복구는 불가능할 거야. 미안. 아까 말한 마지막 유산 말인데...
알랭도 살아있을 때 나랑 소원에 대해 얘기했었어. 나에게 언젠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생길 거라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할 기회를 남겨둔 거지. 전혀 몰랐어. 알랭은 날 가장 자랑스러운 걸작이라고 했어. 자화자찬 같지만 이건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기도 해. 알랭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나와 플로니아의 내부 구조를 연구해봤어. 플로니아는 본질적으로 연상기계라 원리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내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알랭, 그 오토마톤공의 위대함을 다시금 실감하게 됐어. 나는 내 구조를 모방해서 너희가 잘 아는 캐서린을 만들어냈지만 그건 이 몸의 껍데기만 흉내낸 수준에 불과해. 그치만 캐서린을 만든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 아니야? 캐서린이 인형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데. 아니, 알랭의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특히 나의 코어와 관련된 기술은 아직 나도 그 원리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어. 그런 알랭에게 유산 하나쯤 숨겨두는 건 식은 죽 먹기였겠지. 이 기회를 도토리 따위에게 낭비해버린 게 아쉽네. 그래도 그땐 그놈 뜻대로 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어. 네 말대로면 이 세상이 나한테 엄청난 빚을 졌군.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네. 그래서 산드로네,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배를 빌리고 무슨 포가증까지 발급받았다며? 그건 예전에 살던 집에 가보고 싶어서야. 알랭이 살아있을 때 나랑 같이 지내던 곳 말이야. 유산 속 메시지에 따르면 이 두 번째 기회 말고도 알랭이 뭔가를 더 남겨뒀대. 아마 나랑 알랭이 살던 집에 있겠지. 어쩌면 그걸로 재가동된 코어에 남아있는 오류를 해결하고 내가 별의 세기를 얻게 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그냥 거기로 가면 되잖아. 그게 어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 폰타인의 위기를 해결하지 않았나? 지난 수백 년 동안 폰타인의 수위가 계속 상승했다는 걸 잊은 건 아니지? 내가 살던 집은 이미 물속에 잠겼어. 그러고 보니 그랬지. 수위가 높아지고 지형이 변했으니 집에 돌아가려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그동안 쌓인 퇴적물과 장애물도 치워야 해. 하지만 폰타인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허가 없이 수중 유적을 발굴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나도 잠수한 첫날에 멜리진한테 바로 걸렸지. 그럼 허가를 신청하면 되잖아. 설아. 폰타인성의 업무 효율은 여기 살던 시절부터 알고 있었어. 게다가 난 우인단 집행관이야. 여기에 얽힐 외교 문제를 생각하면 멜모니아궁 행정관들이 골치 좀 아플걸. 그래서 그냥 제일 발급받기 쉬운 어업 허가증을 신청한 거야. 제출해야 할 서류도 별로 없고 기호틴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순조롭게 처리되더라. 이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글쎄, 애초에 그 집은 내 자산이야. 난 그냥 어업을 하면서 겸사겸사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뿐이라고. 물론 물고기도 몇 마리 잡아서 수족관에 넣어놓긴 해야지. 그래야 단속 나온 행정관한테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프론트 직원까지 뽑은 거야. 알겠어. 근데 모처럼 수족관 영업 허가도 받고 이렇게 큰 배까지 빌렸는데 그냥 두기엔 좀 아깝다. 너희가 진짜 수족관을 열고 싶으면 해도 돼. 난 막을 생각 없어. 배에 있는 시설도 마음대로 써. 난 그냥 예전 집으로 돌아가서 알랭이 말한 유산이 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너희는 왜 내 배에 올라타 있는 건데? 진짜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방금 분위기도 심상치 않더니만. 내가 자리까지 비켜줬으면 충분히 배려한 거 아니야? 연기 주인이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을 거라고. 그치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 그냥 술법으로 확 엿들어버려? 아니야, 스텔라리.
넌 대샤먼이자 흑요석 할머니잖아. 그런 짓을 했어야 되겠어? 아, 열받아 죽겠네.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나. 감히 이 할머니를 문 밖에 이렇게 오래 세워두다니. 나온 것 같아요. 별일 없었지?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해? 둘이 기요틴 씨랑 친분이 있는 사이인가 보네. 걱정 마, 얘기 잘 끝났어. 산드로네가 여기서 영화 찍는 건 허락했는 없을 때? 난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 너희랑 마주친 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을 뿐이지. 말했듯이 내 코어의 손상이 심각해. 유산이 가동됐어도 프로세스엔 여전히 불안정한 오류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오류들부터 처리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모두를 만날 생각이야. 아무튼 촬영 일정을 미리 산드로네한테 공유해줘. 그럼 알아서 자리를 피해줄 거야. 이거 참 기요틴 씨께 폐를 끼치게 됐네. 이 정도는 괜찮아. 대신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산드로네가 여기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꼭 비밀로 해줘. 알겠어. 그리고 응? 누가? 기요틴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 뭐? 5인단 집행관? 서열 7위? 이런 걸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여행자한테 네 이야기를 들었어. 듣고 나니까 숨기면 안 될 것 같더라. 만약 네가 우인단 집행관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받아들일게. 그래도 걱정 마. 이 배의 객실은 계속 써도 돼. 넌 여행자의 동료니까 내가 이 정도 대접은 해야지. 뭐야? 생각보다 꽤 괜찮은 녀석이잖아. 난 상관없어. 카피타노만 해도 우리 나타에 큰 도움을 줬고 우인단이라고. 게다가 내가 이 나이 먹고 자기 밥값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시틀라리 대샤먼? 그냥 시틀라리라고 불러. 그 호칭은 괜히 나이 들어 보이니까. 알겠어, 시틀라리. 당분간 나는 뭘 좀 찾아야 해서 여행자랑 같이 물속에 자주 들어갈 거야. 그땐 이 배를 부탁할게. 물속에 같이?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볼 일이 생기면 평소처럼 나를 찾아오면 돼. 다만 오늘은 바로 나가볼 생각이야. 너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지? 나도 혼자 가려고 했는데 여행자가 내 몸 상태를 걱정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이 할머니의 심리 상태는 아무도 걱정 안 해주는 거야? 뭐? 가자. 일단 푸른 수정 구역부터 갈 거야. 폰타인 과학원을 떠난 후 알랭이 그쪽에서 은거했거든. 정말 많이 변했네. 생각해보니 나도 폰타인은 꽤 오랜만이야.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니 좀 둘러보자. 아,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근처가 푸아송 마을이지? 옛날 생각나네. 내가 폰타인에 있을 땐 이 주변이 다 육지였는데. 좋아, 지형 변화랑 퇴적 상태는 대충 파악했어. 이번 조사는 여기까지 하자. 조사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끝났네. 고생했어. 그나저나 산드로네, 너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사물도 변하기 마련이지. 이젠 익숙해. 너희 먼저 배로 돌아가. 아까 잡은 물고기도 수조에 넣어주고. 난 나중에 따로 들어갈게.
조사가 계획보다 일찍 끝나서 아직 촬영팀이 배를 쓰고 있을 거야. 출발하기 전에 자비애가 잠깐 테스트 촬영 좀 한다고 그랬지? 아니, 혼자 주변을 더 둘러보고 싶어. 그럼 촬영 끝나면 우리가 나와서 알려줄까? 그럴 필요 없어. 콜롬비나가 달의 힘으로 주변을 감지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노드크라이처럼 달의 힘이 가득한 곳에서나 잘 통해. 노드크라이 밖에선 일부러 능력을 쓰지 않는 한 감지 범위가 보통 사람의 시야 정도밖에 안 돼. 이 점은 스네즈나야에서 이미 확인했어. 엄청 잘하네. 물론 걔가 세 달의 여신이 된 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야. 그 녀석을 피해 다니는 건 나도 익숙해. 아무튼 너희는 먼저 돌아가. 나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도움 필요한 일 생기면 언제든 배로 찾으러 와. 알랭, 나한테 어떤 유산을 남긴 거야? 내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 아니면 돌아오길 바랐던 거야? 자비애! 쉿, 조용히 해. 저쪽에서 촬영... 경장님, 어떻게 보시죠? 가슴에 총을 맞았고 옷에 화약이 묻어 있군. 근거리에서 발사된 그럼 맞아. 뭐지? 피해자의 긴장 풀어. 슈브르즈... 여행자랑 너희도 여기서... 맞아. 근데 와보니까... 덕분에 화승 그렇구나. 그러네. 칭찬코 별로 이게 영어? 콜롬비나.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응? 보통 사람들은 배우라는 직업을 꽤 하지만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게 무슨 느낌인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게다가 이번 다른 모습을 꼭 진짜 네 모습이 이야기 속 알겠어. 다 모였나요? 아, 맞다. 맞아. 고마워 자비애. 물론 이번 영화는 단위 그리고 굳이 맞아. 하지만 그러는 어때? 이 작품의 조명 담당 그럼 정한 거다. 우리 여주인공의 낸 여기가 네가 예전에 살던 곳이야? 엄청 예쁘다. 정원도 있어. 여기 살던 시절엔 내가 화분이랑 꽃밭을 돌봤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 자라고 있네. 날이 맑을 때면 나는 알랭이 휠체어를 끌고 산책을 나갔어. 플로니아도 데려가서 같이 걸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셋 중에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나뿐이었어. 플로니아는 툭하면 중간에 멈춰서서 내가 구하러 가야 했거든. 조용하지만 즐거웠어. 반복적이었지만 따뜻했지. 마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 물론 일방적인 착각에 불과했지만 죽음은 변함없이 종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자, 계속 밖에 서 있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역시 여긴 내가 떠났을 때랑 똑같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너희가 이걸 어떻게... 아, 아를레키노가 준 거구나? 너희 다 봤어? 여기 적힌 건 대부분 아주 오래전에 쓴 거야. 심지어는 바로 여기 저 책상 앞에 앉아서 썼던 것들이지. 어차피 다 봤으면 그냥 너희가 가져. 난 기록할 게 생기면 새 노트를 쓰면 돼. 원하면 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 난 알랭이 말한 유산을 찾아볼게. 뭘 건드릴 땐 조심해. 만지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다 먼지 쏟아지면 숨 막혀 죽는다. 따뜻한 날로. 참고로 내가 말하는 어릴 때란 태어나고 몇 달... 이건 알랭이 말년에 남긴 초안. 다르게 말해 낙서 같은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지들도 있고 떠날 때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 이 사진 속 사람들 왠지 나치 이거. 이건 알랭이랑 르네가 아직 폰타인 과학원에 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야. 그땐 둘 사이가 꽤 좋았거든. 말년의 알랭은 자주 벽난로 앞에 앉아 조용히 이 사진을 꺼내봤어. 그때 알랭의 표정은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 어딘가에 있었지. 알랭은 친구가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못한 게 가끔 후회된다고 했어. 그를 막기라도 했어야 했다고 했지. 이건 원래 알랭의 작업대였다가 나중엔 내 작업대가 됐어. 플로니아도 나도 전부 여기서 태어났지. 알랭이 아직 거동이 가능할 땐 여기서 나한테 기계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르쳐줬어. 난 저쪽에 앉아서 조용히 듣다가 가끔씩 질문을 던지곤 했지. 나중에 알랭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여긴 내가 플로니아를 조정하는 장소가 됐어. 히히, 이 집은 네 과거의 추억들이 가득 담겨있는 느낌이야. 생활감도 느껴지고 되게 아늑해. 사람 사는 집 같지도 않은데 뭐.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커피라도 한 잔 내려 마셔야 느낌이 나지. 그거 알아? 원래 이 집엔 기계식 피아노도 있었어. 알랭이 만든 거. 피아노? 우와, 엄청 분위기 있다. 알랭이 연주하는 건 거의 못 봤어. 나한테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아마 그땐 더 이상 연주할 몸이 아니었겠지. 그래도 난 금방 익혔어. 음악이랑 수학은 비슷한 구석이 있거든. 음악 이론도 수학처럼 규칙만 파악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 난 알랭이 수집해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 악보 속 화음과 선율이 마치 수학 퍼즐 같아서 흥미로웠거든. 직접 작곡을 해보기도 했지. 하지만 나중엔 음악 소리조차 신경에 자극이 될 정도로 알랭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피아노를 처분해버렸어. 그땐 피아노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물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 밖에 나가보니까 제대로 된 피아노는 몇 대 있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는 잊지 마자. 유산은 아마 안쪽 방에 있을 거야. 짐을 정리할 때 알랭의 개인 물품만큼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 이 상자 뒤에 숨겨진 칸이 있잖아. 톱니바퀴랑 기계가 연동되는 구조까지. 도난 방지용인가? 알랭의 습관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럼 그렇지. 역시 난 천재야. 어디 보자. 이건 상자인가? 한번 열어봐.
끔찍하네. 대체 뭘 얼마나 숨겨둔 거야? 응? 편지? 그리고 밑에는 잡동사니들이잖아? 다 별로 중요한 물건처럼 보이진 않는데. 아, 찾았다. 아마 이거겠지. 이건 블록? 다차원 입체 계산식 코어야. 알랭은 이걸 이용해서 나랑 폴로니아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곤 했어. 이거랑 편지는 내가 살펴볼게. 너희는 잡동사니 좀 뒤져봐. 쓸만한 거 보이면 말해줘. 알았어. 여기 사진이 또 있네. 뒷면에 글도 적혀있어. 이건 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화분을 만지던 모습이란다. 넌 꽃을 참 좋아하더구나. 이 꽃들처럼 씩씩하게 자라다오. 너 이때는 되게 해맑아 보인다. 지금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평소에는 내가 사나워 보인다는 거야? 조금? 항상 누군가한테 짜증나 있는 느낌이랄까. 그건 짜증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괜히 성질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 그래. 이건 또 뭐지? 어디서 찢어낸 원고지 같네. 오늘 또 수학 퍼즐을 하나 풀었다. 과학원을 수년간 괴롭혀온 어떤 기계 구조의 난제도 해결했다. 역시 난 천재다. 잠깐! 설마 그건... 결정했어. 앞으로는 나를 이렇게 부를 거다. 만물의 이치를 해석하는 태엽 공주. 그만 읽어! 그 페이지는 분명 찢어버렸는데. 이거 네가 쓴 거였어? 근데 왜 여기에 밑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어. 얼마 전에 쓴 이 내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더구나. 하지만 폐지 더미에서 이걸 발견하곤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단다. 부디 용서하렴. 알랭! 아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누구나 이런 시절은 있는 법이잖아. 뭐래! 내가 쓴 거 아니거든? 난 이런 거 몰라! 플로니아가 쓴 거겠지? 입 다물어! 플로니아가 쓴 거라니까! 진짜 짜증나!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만 뒤져! 상자 제자리에 놔! 이 편지나 읽어야겠어. 나의 사랑스러운 태엽 공주에게 너 한마디만 더 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남겨둔 유산을 이미 받았겠지. 내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예전에 내가 소원은 없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니? 지금의 너라면 그때와 다른 대답을 내놓을까? 어쨌든 너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남겨놨단다. 네 내면의 오류를 직시하게 해줄 계산식이지. 넌 여전히 그 존재를 그렇게 부르고 있겠지. 왜 이런 걸 남겼냐고 묻는다면 영혼에 대한 내 관점부터 이야기해야겠구나.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다오. 물론 너라면 분명 그럴 거라고 믿는다. 나는 인간의 삶에 두 번의 탄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적인 탄생과 영혼의 탄생. 세상이 부여한 삶과 스스로 선택한 삶 사이에는 자아를 인지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우연히 탄생한 삶에 그저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의미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영혼을 인지하는 과정이야.
넌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걸작이란다. 이 말은 예전에도 했었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피조물이나 기계로 여긴 적이 없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너에게는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참고로 인간의 뇌는 극도로 정밀한 기계에 불과하고 사고는 그 연산의 산물이란 이론도 있단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너의 정밀도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지. 어쨌든 마음의 구조는 너무나도 복잡해. 그건 이성적인 논리와 감성적인 정서가 서로 충돌하며 만들어지는 산물이지. 너의 연산 능력은 의식을 만들고 이성을 생성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너는 그것과 충돌하는 무언가, 즉 감정을 느끼게 되지. 감정과 논리는 종종 모순을 일으키고 그 모순이 쌓여 네가 말하는 오류가 형성되는 거야. 네가 예전에 그랬지. 싫은 건 차고 넘치지만 특별히 원하는 건 없다고. 그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육체의 통증만 느낄 뿐. 내가 남긴 건 네 영혼의 형체. 이 계산식을 쓸지 말지는 네가 선택하도록 하렴. 넌 자유로운 개체니까. 하지만 난 네가 어떻게든 마음을 찾아낼 거라고 믿는다. 넌 늘 배우는 게 빠르고 똑똑한 아이였으니까. 얼랭. 난 괜찮아. 좋아. 이 계산식의 원리를 이해했어. 밖에서 이걸 쓸 거니까 나가자. 벌써 쓰기로 결정한 거야? 그럼? 애초에 나는 코어 속 오류를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없어. 이건 내 문제야. 그래도 너희도 같이 볼래? 같이 보자니? 내가 처리해야 할 오류가 뭔지는 대충 알아. 알랭의 말대로 그건 내 과거 모순의 집합체야. 논리 연산에 억눌려 있던 감정의 산물이지. 그럼 그걸 처리한다는 건... 말 그대로야. 하지만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깊이 숨겨둔 속마음이나 비밀 같은 걸 우리가 전부 보게 될 텐데... 알랭의 말대로라면 난 곧 삶의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하게 될 거야. 너희는 운 좋게 그걸 지켜보는 증인이 될 뿐이지. 게다가 너흰 내 일기까지 다 봤잖아? 이제 와서 뭘 보지 말라기엔 늦었어. 알았어.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말 맞네. 나름 동료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거야. 두 번은 안 물어봐. 됐어. 오글거리는 말 치워. 따라와. 술식진으로 간단한 술식을 구성할게. 내가 보고 듣는 걸 너희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거 우리도 알아. 시틀라리의 감각 공유 비술이랑 비슷한 거지? 감각 공유 비술? 역시 대샤먼답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니. 마법 비술도 기계 수학과 같은 이 세계의 법칙이야. 경로는 달라도 얼마든지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 이 얘기는 잊지 마자. 이제 시작할게. 최대한 조용히 있어줘. 내가 널 초대하긴 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방해받는 건 질색이야.
여기가 내 내면의 모습인가? 아니, 정확히는 알랭의 계산식이 만들어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겠지. 폐쇄된 공간? 주변 벽이 전부 거울이잖아. 드디어 왔구나. 이건 나? 과거의 나인가? 아니, 난 네가 말하는 그 오류야. 네 논리 현상과 상반되는 산물이지. 앉아서 얘기하지 그래. 이러면 다 됐군. 안녕. 내 목소리 들리니? 내 이름은 알랭 기오틴이야. 그립지? 여기서 보낸 시간들. 자, 이거 선물이야. 책? 노트? 네가 여기에 이것저것 기록해봤으면 좋겠어.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난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직접 골라 적어보길 바래. 단순히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라는 뜻이야?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도 좋아. 하지만 기록하는 과정은 자신의 영혼을 그려내는 과정이기도 해. 식물이 자랄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지지대를 세우듯 기록을 통해 영혼이 성장할 방향을 잡는 거지. 무엇을 잊고 무엇을 남길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야. 필요 없어. 우린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살아왔지. 낮에는 화분을 돌보며 정원을 가꿨고 오후엔 방을 정리한 뒤 책을 보며 공부했어. 그러다 밤이 오면 난로가에 앉아 알랭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 알랭... 응? 왜 그러니? 지금 마시는 거 뭐야? 이건 커피야. 내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음료지. 나도 마셔보고 싶어. 그래. 여기. 써. 왜 나한테 미각 기능을 넣어둔 거야? 후각이랑 촉각도 그렇고.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아마 여러 방식으로 삶을 느끼고 너만의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겠지. 아, 써. 그래도 향은 나쁘지 않네. 그땐 이런 시간이 영원히 평온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을 뿐이야. 그건 단순한 불운이었어. 정말 그럴까? 아니, 넌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해. 알랭이 커피 마시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티타임을 여는 습관이 생겼지. 우습지 않아? 기계 주제에 인간처럼 살아가는 게. 그러네. 하지만 난 이러는 게 좋아. 맞아. 우린 이러는 걸 좋아하지. 여기 꽤 괜찮은데 모임하기 좋은 장소야. 이봐, 누가 설명 좀 해줄래? 왜 내 티타임에 초대받지도 않은 녀석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지나가다가 콜롬비나가 카피타노를 안내하는 걸 봤거든. 재밌는 조합이길래 따라와봤지. 아를레키노와 논의할 공무가 있어 콜롬비나에게 행방을 물었더니 여기로 와보라고 하더군. 나와 타르탈리아는 여기가 네 티타임 자리인 줄은 몰랐다. 사적인 시간을 방해했다면 사과하지. 금방 떠나도록 하마. 됐어. 방해하는 인간이 한둘도 아니고. 이제 익숙해. 온 김에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거봐, 괜히 사양할 필요 없다니까. 고맙군. 오늘 무슨 날인가? 이렇게 북적이고?
디저트를 넉넉히 사오길 잘했네. 카피타노? 안 그래도 티타임이 끝나면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다만. 신뢰가 많군. 티타임 자리에서는 공무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테니 안심하도록. 끝나고 따로 이야기 나누지. 역시 카피타노는 자리를 가릴 줄 안다니까. 예의라곤 모르는 어느 말석과 다르게 말이야. 너희 입만 열면 내 트집부터 잡는 것 좀 그만하지. 아니면 오늘 서열 8위 자리를 내놓을 생각인가? 너 따위한테?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 여기서 차점 말고 다른 걸 치우고 싶진 않으니까. 이해가 안 가. 그저 조용한 오후를 보내려 했을 뿐인데 왜 하나둘씩 이 티타임이 끼어들었던 거지? 그러다 또 아무 말 없이 떠나가 버리고. 맞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안 그래? 오인단에 있는 동안 너랑 아렐레키노 그리고 로잘린과 같이 보냈던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잘 있어, 산드로네. 가지마, 콜롬비나. 그때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했더라면 결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애는 여기 남을 수 없었어. 그때의 콜롬비나한테 남는 건 곧 소멸을 의미했으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마 그게 네가 나를 오류라고 부르는 이유겠지. 네가 논리와 이성으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가 널 괴롭혔을 테니까. 왜 붙잡지 않았어? 얻기 위해 애쓰는 게 더 괴로운 걸까? 아니면 얻었다가 다시 잃는 게 더 괴로운 걸까? 정말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언제나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버리잖아. 그런데도 넌 항상 내 목소리를 가슴 깊숙이 눌러 담고 못 들은 척했지.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도 울고 싶을 때도 말이야. 마지막으로 플로니아, 알랭의 또 다른 유산이자 우리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가족. 이젠 그것마저 우리 곁을 떠났어. 고쳐보려고 했지만 알랭의 말대로 그건 단 하나뿐이고 복제할 수 없는 존재더라.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잖아. 정말 그런지도 모르지. 하지만 삶은 끊임없는 상실과 이별의 연속이야. 우린 그 안에서 세상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얻게 되지. 여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군.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까지 들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이 세상이 더 빨리 빼앗아가는 것 같다고. 웃긴 생각이지? 하지만 어쩌겠어. 이게 지금까지의 삶이 나에게 안겨준 느낌인걸. 어차피 잃을 거라면 왜 얻으려고 애써야 하지? 차라리 아무것도 얻지 않는 편이 나아. 전부 사라져버리는 게 낫다고. 참, 너 별의 세기를 얻었지? 그게 나의 이 암울한 소원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물론 아니겠지. 하지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그러니까 네가 날 오류라고 부르는 걸 테고. 자, 어서 네가 하려던 일을 해. 이번에 날 찾아온 건 결국 나라는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잖아? 맞아.
어쩔 셈이야? 지금까지처럼 날 계속 여기에 가둬둘 건가? 아니면 알고리즘의 오류를 고치듯 날 없애버리려나? 오히려 그게 해방일지도 모르겠네. 뭐가 됐든 난 이제 더 이상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아. 와, 난 준비됐어. 왜 소중한 것들은 다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야? 안타깝지만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소원은 알아. 늘 알고 있었어. 우린 애초에 하나니까. 산드로네. 난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뭐? 장난해? 너희한테 위로받을 정도로 약하지 않거든? 봤다시피 내 감정이 형상화된 거야. 핵심 알고리즘 안에 있는 감정적인 면이지. 내 감정 모듈은 꽤 완성도가 높아. 알랭도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난 줄곧 그 애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던 것 같아.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배에 있는 수족관이랑 똑같네. 수족관? 예전에 난 언젠가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않았어. 결국 수조 안의 물고기들은 하나둘 떠나버렸고 수족관은 점점 황량해졌지. 정말 우습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너와 같은 생각인 지금? 글쎄, 너희가 꾸민 수족관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네 말대로 추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무언가를 남겨. 그건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속에 기록하고 싶어지는 것들이지. 멋진 감상이네. 더 중요한 건 난 이미 한 번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이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바보짓이지. 맞아. 아까 네가 그러니까 내면에 네가 소원이 있다고 한 것 같았는데 그 소원이 뭐야? 내가 그런 거에 대답해 줄 것 같아? 남한테 말할 생각 없거든? 내가 감정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뭐든 다 털어놓을 만큼 감정적으로 변한 건 아니야. 그래도 그래. 첫걸음은 내디뎌야겠지. 우선은 엉망이 된 내 수조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할까? 배로 돌아가자. 그 대샤먼한테 볼 일이 있어.
정처 없는 맞아. 네가 에피클래스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서 잠을 설친 것도 그것 때문일 거야. 루키나 분수는 폰타인의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라 물에 깃든 감정들이 거기서 교차하거든. 잠깐만. 정말 영혼 같은 존재가 있었다면 잠자리가 불편한 정도로 끝났을 리가 없어. 그들의 목소리까지 들렸어야 한다고. 네 능력이라면 물론 그렇겠지. 문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온전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야. 아까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지? 무슨 절단이었는데. 영혼 절단. 수선화 십자 결사의 르네가 연구한 기술이지. 간단히 말하면 폰타인의 멸망이라는 운명을 알게 된 르네는 세계를 구하기 위해 영혼의 영속을 쫓았어. 영혼 절단은 그 연구의 첫 단계였지. 하지만 당시 그의 사상한 이론은 완벽하지 않았어. 연구 도중의 실패로 인해 그의 형체는 소멸해버렸지. 수선화 십자의 또 다른 멤버인 야코브는 르네의 이상을 잊고 그의 형체를 복원하기 위해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을 실험체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절단했다는 거야? 르네가 다시 깨어난 뒤에도 그들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어. 그 후 절단된 영혼들은 전부 르네의 의식 속으로 융합됐지. 너희가 폰타인을 구한 후, 즉 폰타인 사람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든 후엔 그 영혼들도 지맥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르네가 깨어나기 전에 절단됐던 영혼들은 돌아갈 곳을 잃고 폰타인의 물속을 떠도는 유령이 되어버린 거야. 세상 밖에 떨어진 불행한 존재 같네. 짐에게도 운명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니.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거구나.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 다른 것들과 융합되고 마음속의 원한이 사악한 것을 끌어들이면서 서서히 오염된 집합체로 변했겠지. 게다가 이런 질적 변화는 최근에야 일어났을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이 진작에 눈치챘을 테니까. 아니, 이미 눈치챘을 거야. 아니면 그림자 수사청의 멜리진들을 수중순찰에 보냈을 리가 없지. 어쩐지 뭐 좀 건져볼까 하면 자꾸 경찰관이랑 마주치더라니. 그럼 아예 느비에트를 찾아가서 이 일을 같이 해결하면 어때? 아니, 그러지 마. 왜? 아직 스네즈나야에 내 생존을 알리진 않았지만 난 아직 우인단을 떠날 생각이 없어. 그 사람한테 알렸다간 외교적으로 귀찮아져.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 문제는 나 혼자서도 가뿐히 해결할 수 있어. 굳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시틀라리한테 부탁해서 그 오염 집합체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뿐이야. 가능할까? 식은 죽 먹기지. 이건 내 전문 분야라고. 프런트 보는 일보다 훨씬 자신 있어. 영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는 게 듣기만 해도 예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 일에 딱 맞는 해결책이 있거든. 그렇게까지 자신 있다면 일단 네 말대로 해보자.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갑자기 폰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거야? 넌 르네나 그 사람들이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 맞아. 난 이 일이랑 상관없지. 수선화 십자 사람들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알랭이 말년에 그랬어. 친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그때 기계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마리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도 많이 미안해했지. 알랭이 아직 살아있다면 나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친구가 남긴 골칫거리를 욕하면서도 결국 어떻게든 도와줬겠지. 친구 사이엔 원망이나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좋아. 난 그저 그 사람의 소원을 대신 이뤄주는 것뿐이야. 여기는... 그래, 알랭 기오틴, 그 오토마통공의 묘지야. 미안해, 알랭. 자주 보러 왔어야 했는데 폰타인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안 돌아왔네. 네가 남긴 유산 잘 받았어.
겸사겸사 수소나 십자 사람들이 남긴 골칫거리도 다 해결했고 집은 예전처럼 조용하고 따뜻해. 마당의 꽃도 예쁘게 피었어. 앞으로는 내가 자주 가서 돌볼게. 그리고 미안해. 플로니아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전투 중에 파손됐지. 플로니아도 너처럼 나에겐 대체할 수 없는 가족이었어. 넌 나보고 배우는 속도가 빠르댔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깨달았으니까. 너한테 이런 말은 처음 해보네. 알랭, 나를 만들어줘서, 이 세계를 알 기회를 줘서 고마워. 너의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기뻤어. 진심으로. 나도 한마디 해도 될까? 산드로네. 하고 싶으면 해. 안녕, 알렌 기어틴 씨. 나는 산드로네의 친구야. 안심해. 산드로네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연구도 잘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지. 게다가 친구들을 아주 잘 챙겨줘. 내가 언제...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 나도 산드로네가 구해줬고. 그러니까 산드로네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나와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 도울 거야. 산드로네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콜롬비나... 지금의 산드로네는 쓴커피를 좋아해.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피아노 곡을 듣고 날 껴안기도.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 말하면 안 돼? 난 네가 알랭한테 숨기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입으로 말하기 싫은 것도 있는 법이야! 알겠어. 그럼 다음엔 내가 몰래 와서 대신 전해줘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참, 됐어!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가자. 우리도 한마디 해야 하나? 근데 콜롬비나가 우리 대신 할 말을 다 해준 것 같아. 응, 좋은 생각이야. 잘했어, 알랭. 누비에트. 네, 이 사람은... 이쪽은 폰타인의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 두 사람은 외교 보고서에 언급된 최고 심판관? 그게 무슨 이 녀석, 오인단을... 오인단의 정보에는 내가 이런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나? 넌 정말 사람들을 감옥에 가...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죄를 심판할 뿐이죠. 폰타인의 심판은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고 그럼 거기 갇힌 건 전부 나쁜 짓... 적어도 제가 참여한 심판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얘 지금 뭐해? 이건 넌 좋은 사람, 좋은 용 같아. 적어도 사람을 함부로 가질 것 같진 않아. 너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방금 그건... 또 어디서 이런 이상한 걸 배워온 거야? 그렇군. 그게 이 두 사람... 우리 셋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것도 꽤 오랜만이군. 응, 그래도 산드로네가 우려준 차는 여전히 맛있어. 당연하지. 아를레키노? 네가 가져온 디저트도 나쁘지 않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프리나 씨, 당신은 일부러 당신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온 건데. 고마워. 차랑 디저트 다 맛있네. 전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내가 우인단 집행관, 아니 전 집행관을 포함한 3명과 즐겁게 차를 마시는 날이 올 줄이야. 예전에 당신과 가졌던 티타임 자리에선 외교적인 이유로 다소 분위기가 무거웠지.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고 싶군. 지금은 공적인 자리도 아니고 다들 가까운 친구 사이니 마음 편히 즐겨주길 바라지. 당연하지. 저기 다음엔 내가 디저트를 준비할게. 매번 대접만 받을 순 없잖아. 이 모임에 자주 참석해준다면 우리야 환영이야. 너희 둘도 마찬가지고. 맞아, 맞아. 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온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좋다. 산드론이 스네즈나야에서 가장 북적이던 시절이 떠올라. 그러게. 다시는 이런 분위기를 못 느낄 줄 알았는데. 네가 돌아와서 진심으로 기쁘군, 산드로네. 나도 기뻐. 소중한 걸 붙잡는 방법이 꼭 지금 가진 걸 지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스스로 손을 뻗기만 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더라. 예전에 너라면 하지 않았을 말이군. 그냥 느낀 점을 말했을 뿐이야. 두 번은 말 안 해. 네 말대로야. 오늘처럼 손을 뻗는다면 앞으로 네 티타임은 갈수록 북적이겠지. 네가 우인단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연락할 일도 더 많아질 테고. 너희랑 자주 모이고는 싶지만 우인단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노드크라이랑 스네즈나야 성은 그렇게 멀지도 않아. 시간 내서 차 한잔 하는 것쯤이야 어렵지도 않지. 그럼 예전처럼 네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옆에서 노래할게. 아! 음악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아까 밑에서 기계식 피아노를 봤어. 혹시 기요틴 네 거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물건이지. 지금 가서 한 곡 연주해 보겠나? 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돼? 너 피아노 잘 치잖아. 모처럼인데 한 곡만 들려주면 안 돼? 진짜 못 말린다니까. 알겠어. 딱 한 곡만이야.